억간산,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처방입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많이 쓰고 있는 처방이고요. 오늘 억간산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고전적 기원. 억간산은 명나라 설계가 1550년에 편찬한 소아과 전문 의서 보영 철료에 처음 등장한 처방입니다. 설계와 그의 아들 설기가 주로 어린이의 경련과 불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만든 처방으로서 설기에 져서 보영 금경록에서도 억간산을 내가 직접 지은 처방이라고 언급하여 그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간경에 허열로 인해 경련이 발생하고 아이가 초조해하며 이를 갈거나 놀라서 떨고 항상 열이 나며 스트레스로 구토하거나 침을 흘리고 배가 불러 잠을 못 자는 증상에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청대의 증치준승, 명대의 경학전서 등에서도 이용되었으나 주로 소아의 경간이 활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에 일본의 한의사들은 억간산의 활용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후쿠이 후테이는 성인의 허증 간질, 뇌전증에도 억간산을 응용할 수 있다고 하여 소아 위주에 사용해서 처음으로 탈피하였고, 와다 토카쿠는 중풍 후 반신불수와 관절 강직 환자에게 활용하였습니다. 이어 아사다 소아쿠 등은 작약을 추가한 억간산가 작약, 영양각을 더한 억간산가 영양각과 같은 가감방을 만들어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범위를 보면 간질이라든가 뇌전증이라든가 근육의 경직, 이를 악다무는 것, 또 열성 경련 이런 데 활용하였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크램핑 하듯이 강직되는 것을 보고 작약으로 완화하며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영양각은 이제 청열, 특히 혈열을 꺼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허열, 열성이 심해진 경우에 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20세기 후반 들어 일본의 야기 토메이는 억간산의 적응증을 크게 확대하여 뇌전증, 신경증, 신경쇠약, 히스테리, 야제, 불면, 수면 중 이갈이, 원인 분명 열, 갱년기장애, 월경전후의 증후군, 틱, 뇌졸중 후유증, 신경성으로 일어난 사경증에 쓸 수 있다고 했으며, 특히 신경이 과민하고 화를 잘 내며 안절부절 못하고 흥분하여 불면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임상 경험이 현대까지 억간산 활용에 지침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억간산은 치매 환자의 행동 심리 증상,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그 행동과 정신 증상 치료에 널리 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일본에서 치매 BPSD 환자에 대한 억간산의 유효성이 무작위 대조 임상실험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메타 분석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어 치매 환자의 환각, 망상, 공격성 등의 억제를 위해 일본 의사들이 흔히 처방하는 표준 방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억간산은 비교적 역사가 짧은 처방임에도 불구하고 소아 경련증에서 시작하여 성인의 신경전신 증상과 치매 분야까지 발전한 독특한 방제입니다. 처방을 보면 일본과 한국, 중국이 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 처방들은 청대 온병 처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은 거의 예전에는 온병 처방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한 20, 30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온병 처방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일본은 아직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억간산처럼 일본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처방들은 또 중국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유명한 처방들이 좀 있어요. 자온고도 있고 신미패독산도 있고, 또 억간산 같은 처방은 원래 중국 처방이지만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기 시작한 처방이고, 예를 들어서 쌍화탕 같은 처방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되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쌍화탕은 원래 중국 태평 해민 화제국방에 기록된 처방이에요. 송나라 때. 이렇게 각 나라별로 그 처방을 선호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억간산도 지역별로 사용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억간산, 일본명으로는 요쿠칸산,
육국한산은 현대 한방 영역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치매 환자의 폭력적인 행동, 좀 양적인 면이죠. 환각 등 BPSD를 개선하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일본 후생 노동성의 승인 한약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억간산 제제의 연간 매출액이 59억 원에 달해 치매 외에도 뇌졸중, 후유증, 불면, 신경증 등의 적용 범위가 넓으며 임산 연구 축적에 따라 일본의 대표 처방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의보감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죠. 동의보감, 청감의감, 방역합편 이런 책들에 수록된 처방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치매나 소아신경과 영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ADHD 환자에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입니다. 억간산 가감방, 억간산가, 바나진피 등 변방이 시각청 허가 한약재로 출시되었습니다. 대만의 경우 전통 중의학 임상에서 억간산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치매 처방으로 성공을 거두자 이를 눈여겨본 대만 제약사가 억간산 제제의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의 이 한약들이 대만에서 인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엑기스 제제의 기술도 사실 일본에서 차렸던 대만 공장들을 통해서 대만에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대만의 중의사들은 불면증이나 악몽, 야간에 신경과민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전통적으로 용골모려, 시오가 용골모리탕 같은 처방을 많이 써왔어요. 근데 뭐 이런 게 꺼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광물성 약재나 동물성 약재들을.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억간산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시오가 용골모려탕의 대체제로서 조구 등과 산조인 하판피 등이 함유된 억간산 계열 처방을 활용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대만과 중국에서도 억간산이 치매, 정신행동 증상 이상이나 소아의 야제증, 또 ADHD 등에 쓰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만큼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통계 자료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2년 연구니까 10년이 넘었네요. 이 캄포 처방 빈도인데 이게 주로 의사들이 처방하는 빈도입니다. 여기 보면 의외로 자기약감초탕이 1등이고요. 대건중탕이 2등인데요. 이거는 병원 처방 사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육국한산, 여기 몇 등이죠? 5, 6, 7, 8, 9. 9번째에 있는 게 억간산입니다. 그 상위 10위 안에 들어갔던 처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데요. 이건 처방된 환자 수에 관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물론 많이 있겠죠. 그래서 갈근탕이나 소총령탕, 마왕탕 등의 감기 처방들이 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뭐 여기 6위까지 다 이제 감기 7위, 뭐 다 감기네요. 여기까지 다 감기고요. 여기 8번부터 자기약감초탕, 여기 일치하죠. 감기를 제외하고는 여기 자기약감초탕이 병원 처방 1위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억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감기 처방이기 때문에 7위까지가. 그다음에 의료 기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처방을 보면 상위 10개인데 여기에서도 7위에 억간산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처방들입니다. 이건 대만 순위인데요. 여기 순위를 보면 억간산이 빠져 있어요. 1등이 가미소요산입니다. 그리고 2등이 소시오탕이고 결이 비슷한 처방인데 이제 억간산과 이렇게 비교해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가장 비슷한 처방은 시오가 용골모료탕이에요. 원래 대만 처방 순위를 보면 시오가 용골모료탕이 정신과 처방 중에서는 1등입니다. 여기는 좀 통계가 빠졌는데요. 이건 아동 대상이니까 또 감기약 처방이 많고요. 여기 우리나라 처방 빈도는 빠졌는데 아마 소아과나 정신과 영역에서는 10위 안에 분명히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억간산의 구성을 보시면 여기 조구 등이 가장 중요한 약이고요. 그 다음에 시오가 있죠. 이제 시오가 간경에 들어가는 약으로서 조구 등과 시오가 쓰였습니다. 시오를 승량한다고 보통 중의학에서 가르치거든요. 저도 그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전 예전부터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습니다. 시오가 환기나 승마처럼 양기를 올리는 약은 아니고요. 해표제로서 약이 위로 가게 하는 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열을 꺼준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갔고요. 억간산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시오랑 당귀의 콤비네이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오 당귀가 보중이기탕에 들어가서 열을 내리는 성분이거든요. 여기 억간산에서도 시오 당귀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마일드하게 열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조구등수 성질 자체가 좀 차요. 여긴 감미라고 되어 있는데 한미, 짜다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중의학 책에선 주로 짜다고 한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이 모두 다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당귀와 천궁은 보혈하는 역할을 하고요. 백출복령 감초는 보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소요산의 변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소요산에 백출복령 감초가 들어가요. 여기 지각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간기 울결로 인한 비증상을 치료하는 약들이고요. 하지만 주된 건 아니죠. 소요산에는 시오백작 당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시오 당귀 그리고 백작약이 들어가는데 백작약 대신 조구등이 쓰였습니다. 이 조구등은 잠양, 양기가 올라가는 것을 억누르는 거죠. 그래서 시오를 이제 위로 양기를 끌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좀 모순이 되죠. 하지만 시오는 열을 꺼주는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또 특별히 간경에 열을 꺼준다는 측면에서 딱 맞는 약입니다. 여기다 사실 작약도 넣고 싶죠. 그러면 이제 소요산의 의미가 완벽하게 갖춰지거든요. 그 처방이 아까 얘기한 억간산가 작약탕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귀천궁 작약, 숙지향이 빠진 사물탕이 되고요. 인삼이 빠진 사군자탕이 돼서 그렇게 열을 많이 내지도 않고 인삼이 들어가서 또 그렇게 숙주향이 들어가서 채기를 만들지도 않으면서 혈과 기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기혈을 다 보호하는 바탕이 되고요. 조구등 시오 혹은 작약까지 들어가서 간경을 풀어주고 소간시키고 열을 꺼주고 조구등이 이렇게 아래로 억눌러주는 그런 약재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이 억간산입니다. 하나하나 약재를 보시면 조구등은 성질이 약간 차고 감미 혹은 짠, 한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경과 심포경, 그러니까 주로 마음 증상에 쓰여서 그렇습니다. 천마구등음 같은 약으로 유명하지요. 천마구등음도 청대 처방으로 그게 1900년대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최근에 쓰이기 시작한 처방이죠. 그런 처방들은 중국에서 먼저 많이 쓰여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쓰이게 된 처방이고요. 반대로 억간산은 또 일본에서 쓰여서 한국과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처방이죠. 이 조구등의 주요 효과는 식풍지경, 그러니까 이 식풍이 내풍, 간에서 생긴 간양 화풍을 치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기가 올라가는 간양 상황을 치료하는 약이 조구등이고요. 그래서 혈압에도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꺼주는 작용이 좀 있어서 청열, 평간, 그래서 간을 평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시오는 성질이 약간 차고 간경, 담경으로 주로 들어가고 반표발리, 즉 사기가 리에 있지도 않고 완전히 표에 있지도 않고 고기 있는 사기를 내보내는데 아주 좋은 약이죠. 그걸 화해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에 있는 단단하게 뭉친 기운을 또 발산시켜서 풀어주는 효과도 있죠. 천궁은 보혈제면서 활혈제죠. 우리는 주로 활혈제라고 배우지만 이게 도인과 홍화처럼 강력하게 활혈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풍도 없애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궁과 조구등이 합쳐지면 마치 천마와 조구등이 합쳐진 것처럼 간풍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죠. 천궁은 보혈, 사물탕의 일부로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구등, 천궁이 간풍을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풍을 치료하는 약이 천궁도 있고 시오도 있죠. 그 다음에 당귀는 보혈하는 가장 요약이고요. 백출은 비기를 보호하죠. 보비하는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복령은 사군자탕의 일부로서 보비를 살짝 하면서 이수시킵니다. 수독을 뺀다, 담이 생기는 근원을 차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안신하는 효과도 있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초는 전체 약을 조화시키기도 하고 또 비기를 보호하는 작용도 합니다. 처방을 군신좌사의 원리로 요약하면 군약, 조구등은 간의 과도한 양기와 풍을 잠재워서 경련과 흥분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신약, 시오, 당귀, 천궁은 간 우를 풀어주고 화해 소양에서 간 열을 풀어주며 당귀, 천궁은 보하기도 하고 간혈을 보충하기도 하고 또 어혈을 풀어서 이 소간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천궁은 간풍을 해결하고요. 이 간풍이라는 게 간양화풍, 즉 혈허가
기반이 돼서 생긴 풍이에요. 그래서 간양화풍을 본허표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뭐 기가 오르고 실증처럼 보이지만 혈허가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당귀나 천궁 같은 약을 써서 혈을 보호해줘야 되는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좌약으로서 백출과 복령이 있죠. 비위의 기능을 도와주어서 간비브라 소요산의 의미가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이 비를 손상시킨 것을 회복시켜주고요. 또 복령이 습을 제거해서 담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복령이 신경 안정도 시켜주고요. 그래서 좌약으로 들어간 백출과 복령 감초까지 보면 간비의 균형을 맞춘다. 그러니까 간비불화를 치료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약으로 감초가 소량 들어가서 전체 약물을 조화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고 또 다른 약들의 효과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복령, 백출, 감초와 함께 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처럼 구성약재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처방 구성이 재밌고 논리적으로 구성된 처방입니다. 간에 항진된 기운을 눌러주면서 신체 전반에 허를 보한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완전히 실증 처방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혈을 같이 보호하고 특히 간혈을 보호하면서 허혈을 꺼주고 또한 간풍, 간양 상황을 치료하는 처방이 억간산입니다. 그래서 억간산 같은 처방을 할 때 ADHD 혹은 뭐 치매 이런 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간양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사용해야 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야제증에도 쓸 수 있고 또 치매에도 쓸 수 있고 한 거예요. 억간산은 이름에 산자가 들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탕제로 복용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한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산은 산제로 먹어야 되고 환은 환제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고전을 읽어보면 산제는 탕으로 달여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팔정산도 그렇고요. 도적산도 그렇고 다 가루로 유통했다가 보관했다가 달여서 먹는 약들입니다. 억간산도 주로 탕제로, 저도 주로 탕제로 처방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뉼 있죠? 엑기스 제조도 사실 기술적인 면에서는 탕제로 봐야 합니다. 물론 제형 면에서는 산에 가깝지만 전통적인 한약의 효과 면에서는 탕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 첩 분량의 약재를 물 약 600에서 800g 정도를 넣고 밀리리터가 되겠죠. 약재의 유효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도록 30분 정도 중불로 달입니다. 달이기 전에 한두 시간 물에 넣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물의 양이 약 절반 정도로 줄 때까지 달였다가 불을 꺼줍니다. 달인 탕약은 체온 정도로 식혀서 하루에 2번에서 3번 나눠 먹으면 됩니다. 재탕은 하실 필요 없고요. 약을 짜지 않아도 됩니다. 약을 복용하는 시기는 보통 식전 혹은 공복 시에 복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혈을 보호하는 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약 자체가 그렇게 속을 쓰리게 하거나 소화 부담은 없는 약입니다. 억간산을 다릴 때 유의할 점은 조구 등을 늦게 넣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다른 약재와 같이 넣고 끓이게 되면 이 약효 성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다 다리기 전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조구 등을 넣어서 이런 걸 후화한다 그래요. 유효 성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억간산 자체는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이지만 이 변증을 잘 따라야겠죠. 변증에 안 맞는 경우가 금기 혹은 주의해야 될 환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억간산은 간 양이 올라가고 약간의 열증이 있는 경우, 즉 한증 체질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열증이 있더라도 허증이 아예 없는 실증에 염증을 동반한 그런 열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억간산이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변증이 간양 상황이에요. 그래서 간양 상황은 약간의 혈증에 기반된 환자한테 해당이 되죠. 또 반대로 열증이 없으면서 순수하게 혈 부족만 있다. 이 경우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재 중에서는 감초는 늘 오랜 기간 동안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은 고혈압이 있거나 또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고알도스테론 혈증 혹은 저칼륨 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임신 중에는 안전성 자체가 보장이 돼 있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본래 억간산의 이름이 얘기하듯이 간의 기운을 억누른다, 이런 의미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간풍이나 간양의 항진, 간양의 항진돼서 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소아의 경간증, 소아의 경간증이라는 건 놀라서 혹은 발작이 일어난다든지 야제증이라든지 나이트 테러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증상을 치료했던 처방이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에 또 간, 목, 간은 목 기운이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심화입니다. 그래서 심화와 간화를 또 구별해서 써야 되는 처방이고요. 이 억간사는 주로 간양 혹은 간화가 올라오는 또 허증이 기반된 그런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었어요. 주로 소아과 처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부자의 소아과서에는 간경 허열로 인한 발작, 여기도 허열이라고 나오죠. 발열, 이갈이, 심신불안, 놀라는 증상, 이런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또 스트레스로 인한 구토, 복부 팽만감, 식욕부진, 사지 경련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소요산처럼 비의 증상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어린이들의 열증, 또 허약아들에 활용되었는데 청대 의존근감에서는 임신 중 자간이나 파상풍 후 경련 등에 응용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을 수반한 여러 가지 증상에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억간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평간식풍, 잠양해서 양기를 잠잠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을 평안하게 하고 풍을 없앤다. 그리고 보조적으로는 혀를 보호하고 기를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신경안정작용과 함께 뇌신경 보호 효과를 들 수 있고요. 과흥분된 중추신경을 안정시켜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흥분해가지고 공격성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고 인지기능 장애 환자들의 정신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단 치매 환자의 어떤 우리가 양적인 면이라 그래요. 이렇게 얌전한 치매, 착한 치매라고 안 하죠. 공격성이나 폭력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치매 연구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이와사키 등에 의한 연구를 보면 RCT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망상, 환각, 공격성 등의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마츠나가 등의 연구에 의하면 메타 연구에서 또 치매 환자의 BPSD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루이 소체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특히 환시, 할루치네이션과 망상을 호전시켰다는 보고가 있고요. 자궁 기전을 보기 위한 기초 실험 결과를 보면 세로토닌 수용체 및 글루타메이트 신경 전달을 조절해서 항불안, 항정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조구 등의 성분이 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알츠하이머 모델 주위에서 인지기능 개선과 흥분 독성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마야오카가 쓴 종설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불면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우울증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능성이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에너지예요. 우울증이다, 조현병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간의 양기라는 에너지가 너무 항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약을 쓰셔야죠. 자, 억간산에 대해서 역사부터 고전에 나타난 적응증, 그 다음에 현대 연구 결과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진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